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7단원의 10차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인 만큼 선생님과 마지막 부분까지 영상 다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0차시에서는 지난 시간에 쓴 부침 5에 내가 쓴 글을 읽어보시고 점검 기준표에 따라서 내가 쓴 글을 점검하면서 고쳐 써보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글을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체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고쳐 쓴 글을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교실에 전시해서 함께 글 모음집을 감상해보는 활동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지난 시간에 부침 5에 여러분들이 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글을 이제 고쳐 써보기를 할 거죠. 왜 우리가 고쳐 써야 되는지는 선생님이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고쳐 쓸수록 더 좋은 글이 되고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점검 기준표를 통해서 우리 한번 고쳐 쓰기를 해볼 텐데 무엇을 쓴 글인지 알 수 있는지 또 읽는 사람을 고려했는지 이런 것들이 글에 대한 점검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글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였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고칠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글 내용에 어울리게 제목을 땡땡땡 땡땡땡땡 합시다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읽는 사람을 고려하지 못해서 글 내용을 조금 어린이답게 어린이가 읽기 좋게 간단한 말로 바꿔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쳐 쓸 필요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점검 기준표를 작성하셔야 글을 고칠 때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두 번째는 문단에 따라서 문단 수준에서 점검 기준표를 만들어 본 건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 개의 중심 생각이 있으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죠. 또 중심 문장과 뒷받침한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가, 즉 문장의 호응 관계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사실 여기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이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가. 우린 지금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문단의 차례가 자연스러운가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점검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문단에 두 개의 중심 생각이 있어서 이럴 때는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고쳐 쓸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한 문단에 중심 생각이 두 개라면 그 중에 하나를 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조금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러기 위해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네, 점검 기준표 미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문장과 낱말 수준에서 또 우리가 고쳐 쓸 부분을 찾아본 건데요. 문장의 호응 관계 되게 중요하죠. 문장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으면 글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글씨 쓰기는 바르게 했는지 오자, 탈자 정확하게 잘 찾아내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문장이 있는지는 않은가, 또 분명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는 않은가, 또 알맞지 않은 낱말을 사용하진 않았나, 비속어, 은어 같은 걸 쓰진 않았나,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마 그러다 보면 문장의 호응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고쳐 써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틀린 글자, 오자, 탈자 고쳐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필요 없는 문장 삭제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글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먼저 고쳐 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왔다면 생각해 보면 고운말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 써야 되겠어요? 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운말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서
고운말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디에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문단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글의 짜임에 맞게 문단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차례를 조정하거나 고쳐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문단을 추가할 필요도 있고요. 문단의 앞뒤를 좀 바꿀 필요도 있고 순서를 바꾼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흐름에 맞게 써나가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는 문단 안에서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문단 내용을 다시 읽고 문단의 중심 생각이 잘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중심 문장을 쓰고 싶은데 뒤에 뒷받침하는 것들이 쓰레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중심 문장을 쓰레기를 주웁시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중심 문장을 바꿔 써야 한다는 거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나 잘못 쓴 낱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글을 다시 읽고 어색한 문장, 낱말들을 바르게 고쳐 쓰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읽는 사람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끌거나 이해를 돕는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 내 또래의 어린 학생들에게 쓸 때는 더 중요합니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더 쉬운 말을 써야 되고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낯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은 그럼 294쪽에 점검 기준표를 작성하시고 그 점검 기준표에 따라서 붙임 5에 내가 쓴 글을 고쳐 써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294쪽에 점검 기준표를 먼저 작성하세요. 점검 기준표가 있어야 내가 무엇을 고쳐 쓸지를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고쳐 쓴 글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사진, 표, 지도, 그림 따위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이나 또는 책, 교과서 등을 활용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쳐 쓴 글을 A4 용지에 옮겨 써주시고요. 옮겨 쓴 글을 선생님께 제출하면 게시판에 전시를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점검 기준표에 따라서 붙임 5에 내가 쓴 글을 고쳐 쓰시고 고쳐 쓴 글을 A4에 옮겨 적은 후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차시 마지막은 294쪽, 295쪽 활동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선생님이 등교 수업 시에 교과서 검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A4 용지에 고쳐 쓴 글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0차시로 7단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느새 이제 우리 마지막 한 단원만 남겨놓은 국어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잊지 마시고 A4 용지에 내가 고쳐 쓴 글 다시 옮겨 적으신 후 담임 선생님께 A4 용지를 제출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